여러분들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려움과 고민을 넘어서 청소년 자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나와 친구,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A 생명지기를 통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둡다. 앞길이 깜깜하다. 배우는 게 빠르고 학교 공부만으로도 못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자습이나 복습, 학원 이런 건 필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검은색이라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 공부랑은 적성이 안 맞는구나.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학교를 보고 취업을 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대학교를 못 가면 취업을 못 한다는 그런 절망감? 이런 게 있어서 고3인 학생들은 대부분 느낄 겁니다. 되게 답답해요. 친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좀 이러다가 진짜 혼자 다니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친구들도 되게 주변 눈치 많이 보고 이제 제가 친해지기 전에는 몰랐는데 친해지고 나서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첫 학기 됐을 때 혼자 밥 먹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웠다고 먼저 말 어떻게 걸어야 될지 고민했다고 그렇게 많이 털어놓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청소년들의 고민이 담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A 생명지기의 핵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인스타 계정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자살 암시 글 같은 거를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그 친한 친구들이면 거의 알아채는 편이죠. 근데 요즘 학생들은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의 문제는 어느 특별 계층만의 문제를 떠나 전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자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청소년의 자살률과 사망자 수를 보면 이들의 자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세월호 선박사고가 있었던 2014년을 제외하고 매해 청소년의 주된 사망 원인은 자살이며 점차 자살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에서는 370명의 청소년이 자살로 사망했으며 서울에서는 51명의 청소년이 자살로 사망하였습니다. 매년 서울에서 두 학급 정도의 학생들이 자살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자살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어려움, 즉 자살의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학업 문제랑 친구 관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는 그 친구 관계에 되게 예민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되게 사소한 게 툭 던진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거기에 약간 쉽게 의미를 부여를 해서 그것 때문에 약간 밤새 이거는 무슨 의미였을까 이렇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꽤 있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고3이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힘듦, 스트레스가 제일 크고 1, 2학년 때는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냈는데 이제 막상 고3이 되니까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되나, 만약에 대학을 안 가면 진로에 대한 방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대학교는 입시생들의 그 진로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적을 보고 결정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못 가는 학생들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하나고
저는 컴퓨터 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인데 아무래도 컴퓨터 학과가 요즘 높아지다 보니까 성적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성적이 크게 좀 좋아야 되다 보니까 뭐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뭐 선생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 털어놓기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진짜 속 얘기를 털어놨는데 선생님이 그걸 부모님께 전해줘서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거나 너무 깊은 얘기까지 털어놓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어른들은 부모님한테, 가까운 부모님한테 얘기해라 얘기하시는데 저희 청소년들한테는 제일 힘든 분이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다른 친구들은 뭐 부모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자신 때문에 또 싸움거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처럼 개인, 가족 문제 이외에 진로 또는 성적 문제, 친구와의 관계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해와 진실 Q&A. 참 이게 쉽지 않은 어떤 설명인데, 그래도 가장 청소년이 더 자살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친구들이 보거나 가족들이 보기에 크게 어려움을 전 겪지 않아 보인다 하는 경우에도 의외로 자살 어떤 관련된 시도나 혹은 어떤 이제 시행을 하시는 때가 많고, 또 정말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정말 자살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면서 그 어떤 순간의 결정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앞으로 미래가 없을 것 같고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이런 것들이 그 요인을 차지하게 될 때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또 친구 관계, 친구가 너무 이렇게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실제로 많이 고립돼 있고, 혹은 친구 관계에서 굉장히 갈등 상황이 있거나 또 학교 폭력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더 어려움을 가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족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가족 간의 갈등이 있거나 또 만성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더 이런 위험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개인적인 어떤 관계뿐만이 아니고 학교 환경이라든지 자신이 속한 어떤 이 사회 안에서 너무 적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점들이 있을 때, 그럴 때도 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족력,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자신의 어떤 성향, 뭐 충동성이라든지, 또 한편으로 너무 우울한 성향, 또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을 기존에 갖고 있을 때 그런 위험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어떤 긴 터널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터널에 다른 어떤 주변의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주 끝에 있는 그 점 하나만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런 어떤 터널을 보는 어떤 현상처럼 다른 어떤 그 해결 가능성들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자살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어떤 이제 아주 좁은 시야가 그 순간 생긴다고 하고, 그게 가장 큰 어떤 촉발되는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자살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심각해져가는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명 지킴이가 되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A 생명지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A 생명지기의 A는 아돌레센트의 A를 대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 영상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 교육 콘텐츠로 청소년들이 쉽게 생명 지킴이로서 활동 전략을 배우고 자살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생명 지킴이란 주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게 되면 적절한 위기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에 연계하여 자살을 예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 지킴이가 자살 고위험군을 찾아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활동 전략입니다. 우리는 A 생명지기를 통해 활동 전략을 배우고 생명 지킴이가 될 예정입니다. 자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생명 지킴이 활동 전략을 이용하여 자살 예방에 기여하게 되는데요. 그 활동 전략이 바로 입니다. 활동은 친구의 마음 알기와 이음하기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이 진행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하게 A 생명지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살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들은 활동 전략을 활용하여 대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 알기입니다. 친구들이 자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언어, 행동, 상황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언어의 변화는 자살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의 변화로는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나아, 살기 싫다, 죽고 싶어 와 같은 표현이 있으며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의 변화로는 너무 힘들다, 다음 주부터 학교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모두 안녕 등이 있습니다. 행동 변화로는 잠을 못 자거나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 잘 먹지 못하거나 너무 많이 먹는 폭식, 자해,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것, 사람을 너무 피하고 성적이 떨어지고 조퇴나 결석이 너무 많고 SNS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 작성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변화로는 가정 문제, 잘 아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 누군가와 헤어진 일, 또래 관계, 학업, 진로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것들은 자살에 대한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좀 비속어를 많이 안 쓰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막 사소한 거에도 되게 심한 비속어를 쓴다던가 되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던가 원래 안 그랬던 친구가 이제 원래는 학기 초에는 되게 활발한 애였는데 조용한 애로 조금씩 변해가요.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라 1년에 거쳐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제가 봤던 친구들한테서는 좀 수업 시간에 자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뭘 해도 아무런 의욕이 없는 친구들, 뭐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친구는 해당이 안 되지만 모든 과목에서 뭐 잔다든가 의욕이 없다든가 하면 그런 징조를 보였던 것 같아요. 누가 깨워도 안 일어나고 뭐 어디 주목받는 거 싫어하고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친구는 혼자가 되는 것 같아요. 말로 아이들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말로 하지 않지만 뭔가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어떤 말로 하는 경우를 제가 생각해 보면 직접적으로 이제
같이 함께 있거나 친구들 사이에 있는데 뭐 죽고 싶다고 한다든지 또 자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든지 또 요새는 이제 많은 경우에 저희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를 쓰잖아요. 나의 어떤 상태를 알릴 수 있는 메시지에 이제 뭐 오늘이면 마지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암시할 수 있는 어떤 글을 쓴다든지 혹은 해시태그로 또 해당되는 어떤 핵심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제 알리는 경우들 이것도 다 저희가 언어적인 어떤 신호로 보게 되고 전혀 그러지 않던 친구가 특히나 이런 언어적인 신호를 보이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위험 신호를 포착했다면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한다고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사소한 이야기로 취급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대화하기에서는 대화의 주인공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의 생각과 조언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그 친구가 얘기를 꺼내줄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냥 옆에서 뭔가 안아준다거나 달래주면서 일단 그 친구가 진정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얘기를 털어낼 수 있게끔 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그 친구랑 오프라인으로 자주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상태를 매번 확인하고 힘들면 곁에 있어주고 저는 그게 그 친구한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자주 연락하고 전화로도 연락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대화하던 중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표현을 포착했다면 자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에게 자살에 대해 질문하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생각이나 감정이 정리될 수도 있고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가는데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살 생각입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봐 주세요. 두 번째,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라고 계획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살은 나쁜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같은 비난하는 말보다는 어떻게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경청하고 마음을 공감하는 자세가 좋습니다. 가끔은 내가 이런 대화를 해도 될까? 혹시나 대화를 해서 더 많이 화내면 어떡하지? 혹은 더 잘못되면 어떡하지는 걱정을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어떤 어려운 점에 대해서 내 주변의 친구 관심을 가져주고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절대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는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야기 나눌 친구가 있구나라는 것이 인지돼서 더 이상 내가 이 좁은 터널이 혼자가 아니구나 그것만 알게 되는 그 시점부터가 당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긴장하거나 또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는 부담감보다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가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열린 마음 하니까 난 항상 열려 있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내 앞에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내가 충분히 경청하고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되 너무 빨리 별것도 아닌데 그거 괜찮아라고 성급하게 안심을 시켜주신다든지 혹은 너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니? 너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비난한다든지 혹은 너무나 섣불리 빨리 친구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해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이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한다든지 이야기를 막는 어떤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음을 열고 어떤 이야기든지 수용하고 잘 경청해서
이제 받아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서로 이제 통한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내 친구가 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 마음이 들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조금 더 다른 어떤 가능성이나 또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단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마음을 알기 위해 언어, 행동, 상황의 변화를 관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전문 기관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기관에서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모든 자치구의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는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동의를 받고 권유하여 상담 동의를 받은 후 가까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생명지킴이가 중요사항을 전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구가 자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위험 징후를 알아차리고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줬다면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당장 오늘 내일 정말 순간 너무나 위험한 상황일 것 같다라고 걱정되는 SNS 메시지라든지 혹은 친구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위험 상황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으면 그럴 때는 이제 여러 친구들이 정말 더 위급한 어떤 상황이면 신고를 하거나 혹은 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부모님께 상의를 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좀 더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전문 기관의 상담을 거부하더라도 자살의 위험성이 있다면 보호자 또는 어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응급 상황이라면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112, 119에 신고하여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음, 이음 활동 전략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론적인 내용으로만 보기에는 쉬워 보일 수 있어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2개의 사례를 보실 겁니다. 해당 사례에서 여러분들은 마음, 이음 활동 전략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중학교 2학년인 지아는 초등학생 때 친했던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다른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이후 지아는 친구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같은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서로 친한 듯 보여 끼어드는 것 같아 막상 말을 걸거나 어울리기 어려웠다. 나름대로 중학교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말도 걸어보고 했지만 평소 내성적인 성격 때문인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욱 어려워했다.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다 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지아는 친구들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으며 점점 외로움이 커졌다. 이러한 시간이 계속되자 지아는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집에서 짜증도 늘었다. 최근에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늦게 잠드는 날이 많아지면서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고 지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날이면 등교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지아의 모습으로 부모님의 걱정도 커진 상황이다. 지아는 자신의 SNS에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여. 그냥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글을 올렸다. 너 되게 오랜만이다. 너만 다른 학교로 가서 자주 보기가 힘드네. 잘 지냈어? 그냥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무슨 일 있어? 그냥 학교 짜증나. 다 나를 피해. 아, 진짜? 나를 다 싫어해. 나 왕따 같아. 너 정말 힘들구나. 부모님께는 이야기했어? 말한다고 해결되겠어. 나만 없어지면 될 것 같아. 애들도 그걸 원할 거야. 친구는 지아를 그냥 지나쳐도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지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현호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 엄마와 말을 안 한 지는 한 달이 다 되어간다. 부모님에게 내 얘기를 해봤자 이해해주지 않고 화내시거나 혼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부모님이 다투실 때면 나 때문인 것 같아 의기소침해진다. 가정의 수입이 넉넉지 않다 보니 현호는 여유있게 돈을 쓰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다. 학급 친구들은 비싼 운동화를 사고 관련 이야기를 하며 어울렸지만 그럴 수가 없었기에 친구들 몰래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친구들과 어울리고자 노력했다. 그러던 중 몸도 마음도 지친 현호는 한 친구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털어놓았고 간신히 힘든 시간을 버텨나갔다. 얼마 뒤 친구와 나누었던 가정 형편과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반 친구들 사이에 퍼져 있었고 친하지도 않은 아이들이 자신의 집과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현호는 믿고 의지했던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절망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친구들을 피하고 점심시간을 거르고 급식을 먹지 않는 등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후 현호는 자신의 SNS에 내 편은 없네. 모두 안녕. 나만 없어지면 되지. 라는 글을 남기게 되었고 이 글을 본 친구는 현호에게 말을 걸었다. 너 요즘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아니지 뭐. 요즘 점심시간에도 안 보이고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나는 돈도 없고 믿을 가족도 친구도 하나 없어. 친구들 때문에 그래?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니야. 그냥 나 같은 놈이 사라지면 되는 거야. 친구는 현호의 이야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현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청소년의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자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마음, 이음 활동 전략을 배웠습니다. 자살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주변의 작은 관심으로 아이들을 자살로부터 지켜주세요.